만나면 좋은 친구 MBC. 특집 3부작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집인가요? 특집이죠, 특집입니다. 아. 예, 벙커 팀이 직접 미국과 프랑스도 다녀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청산가리보다 100배 이상 독하다는 그 맹독성 독소가 나왔습니다. 생물들에게 독소로 작용할 뿐만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아주 강한 간 독성을 일으키는 간. 발암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히 300도씨에서도 견딜 수 있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100도 또는 150도 이내 요리 방법으로는 이 마이크로시스틴 분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지 통대요? 식당이요. 네. 매운탕? 그치, 매운탕 집에 이렇게. They would exceed, in my best guess, what we would deem as being safe in Ohio to consume ever, let alone once per week. 낙동강물 쓰시는 거예요? 맞아. 정수해서 낙동은 1차, 2차, 3차까지 여기. 사장님, 옥수수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지방에서. 여기 근처? 여기 보건에 있어. 아, 그래요? 너무 우려될 수치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건 심각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우리 작물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고 봅니다. 이쪽은 뭐예요? 저 튜브 같은 거? 이거 물 돌리는 거.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하수로 이제 스피쿨라 돌려가지고 물이 이제. 낙동강에 흐르는 물만 우리가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낙동강 주변의 지하수까지도 안전하지 않다. 이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No single meal is going to hurt you, but if you're combining that with other routes of exposure, aerosol, drinking water, and food, your body would be under continuous assault by low levels of toxin. And so, obviously concerned if I'm detecting it all in the food supply. 결국 강물이 우리 농목 작물 전반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고 조사에서 빠져 있죠. 국가정부 조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험에 얼만큼 노출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예, 저희가 지금 낙동강 농수산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얘기를 쭉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식탁에 오르기 전에 어떤 모종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조금 안심이 될 것도 같은데 농수산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체계는 마련돼 있겠죠,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농수산물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사하는 체계나 뭐 섭취를 허용하는 기준이나 안전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요. 네, 그렇죠. 뉴스에서도 꽤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이게. 네. 근데 아직도 시스템이 없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서 분명하게 의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농림식품부나 그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 있는 제도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만들겠다. 농수로라든지 또는 녹조가 많이 피어 있는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재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 뭐 엽채류가 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는 농수산식품부와 함께해서 좀 실험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브리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깜깜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연구 용역 얘기 나왔는데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연구 용역 이름이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예요. 그래서 8,9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들여서 진행이 됐고 녹조와 관련돼서 다양한 방면을 개선안을 마련하는 거였는데 여기에 녹조가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과제에 속해 있죠. 현재 식약처에서 쌀, 무, 배추에 한해 마이크로시스틴 추출 및 측정 방법을 개발 중에 있긴 합니다. 이번 빅벙커 실험에서 엽채소, 콩류 그리고 어패류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됐잖아요. 좀 더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자주 좀 체크를 해서 그죠? 실제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민들의 밥상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과 아울러서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독성 물질이 나왔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고 지금 주로 얘기가 나오고 한지 1년이 또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환경단체에서 이걸 처음 발표하고 1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장 상처받는 분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예. 낙동강 유역에 이제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건물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쌀에서 이제 독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1년이 지났는데 환경부는 이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 뭐 이런 것들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 이제 떠넘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걸 네. 지키기 위해서 환경부가 있는 거고 환경부가 여기에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들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명도 되게 중요하고 관계자들의 어떤 생계도 되게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예. 저 기자님 얘기하셨지만 낙동강 유역에 살고 계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그런 부분이야 당연히 저희가 바탕에 깔고 얘기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그거 더하기 생업에 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것들을 해결할 어떤 주체는 나라잖아요. 환경부일 것이고. 그래서 이번 빅벙커 실험 결과만큼은 그것을 좀 책임져야 하는 환경부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농산물에 나온 그런 실험들을 좀 진행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 입장을 조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농작물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데요. 시각처랑은 연락해 보셨어요? 근데 그거 시각처 담당입니다. 시각처에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좀 많이 바빠가지고 국감이나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대충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 아시다시피 뭐 이제 그때까지 좀 바쁜데.
저희가 내일이 또 국정감사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보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고는 진행 중인데 지금 일단 온란은 가 있으니 오늘 중으로 보내는 것으로 하겠다라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명확하게 저희 쪽이 해당되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네네.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앙부처에서 무슨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 것 같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거든요. 자, 3부작 특집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낙동강 수질 문제. 자, 이번 실험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낙동강 위역 농산물과 어패류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시스틴에 가장 흔하게 노출되는 경로는 바로 이제 먹는 물을 통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수돗물은 과연 그럼 괜찮을까? 빅벙커가 이 부분을 또 취재해봤습니다. 보시죠. 1,300만 명 국민들은 낙동강물을 먹습니다.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들어있는 수돗물을 먹습니다. 대구의 정수장에서 간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엔 가정집에서 바로 이용하는 수돗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정수기를 써도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이 날아가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물을 마셔야 되며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될지 너무나 막막해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하는 기술은 정말 많은 세월 동안 검증되고 이게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일라이자라는 방법에 특히 이제 민감도나 정확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과거의 자료에 얽매여서 지금 검출 방법에 문제를 삼는 거는 조금 아쉽다. 실험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문제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까지 항상 같이 검출을 하고요. 수돗물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저희가 더 조심하고 또 반복 실험을 거쳐서 데이터 값에 문제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데이터는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데이터 맞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굉장히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방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은요. 지금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제가 바라던 방법은 이런 새로운 방법이 있었으니 조금 다른 시각으로 수돗물을 봐달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녹조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수돗물 안에서나 온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거든요. 그렇다면 조사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검출된 사실에 대해서 직시를 해줘야 되죠. 잘못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조사한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가 아니고 더 나은 이제 방법이라든지 공론화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수준에서는 검출이 되는 게 없어요. 네. 검출이 안 원수는 된 나와요. 원수는 나오는데 정수는 그 두 정수장에서는 고도 정수 처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거가 되는 거죠.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조류 독소를 완벽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류 독소에 대한 환경부 및 자체 검사 결과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아서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녹조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고도 정수를 하면은 이상이 없다는 논리로 물을 공급하는 것은 한 번쯤 고민스럽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환경부가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잖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Techniques for removing toxins are fairly well established and are effective. So the initial stages of water purification are filtering out the cyanobacteria or flocculating them so they settle out. And so that will remove over 95% of the toxin in most situations. However, as I said earlier, if you have a big lysis event in the bloom and you're releasing dissolved toxin, you need to add more of these chemicals and do it more aggressively, and that's two things. It costs more money, and secondly, you have to test the water every day to make sure you're not getting these pulses of dissolved toxin that require this extra treatment. 조류 경보가 발령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시스틴 독소 검사까지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거거든요. 관심 단계면 한 번, 만약에 경계면 두 번, 재발생되면 3번 이상. 환경부에서는 관심 단계에서 주 1회 검사해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부산시에서는 주 2회로 강화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류 경보가 발령이 안 됐을 때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는 안 하시는 건가요? 부산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Hopefully, the water plants are testing their water every single day. Yeah, but major problem is to be monitored once a week. You can't do that. Right. You cannot do that. Because you might be able, from 1 week to the next, it might be below the threshold. But you can have events that happen very fast, like a massive lysis of the bloom biomass by viruses or fungi or whatever that will release toxins into the dissolved phase. That goes straight into the plant, and they need extra chemical treatment to deal with the toxin. And if they're not measuring it every day, you're missing those potential pulses of toxin. So how many times microcysteine concentration detect monitoring in pregnancy? So yeah, our microcysteine monitoring
varies a little bit depending upon what the levels are in the lake. And this year, the levels in the lake never reached that point that would trigger more testing. I mean, right now, because of the levels, we go once a week. It stayed below, I'm working off the top of my head, I believe that threshold is 5 parts per billion. So once it hits 5 parts per billion, you need to escalate and go, 3 times a week, 4 times, almost daily testing. Did you do the twice a day if the bloom is severe? If it was really severe, yeah, we would do twice a day. 마이크로시스틴 LR, RR, YR, LA 4종류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자체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총 마이크로시스틴은 아니지만 저희가 6종을 검사를 하고 있고 9종으로 또 강화해서 했습니다. 환경부 기준은 정말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과거에 WHO가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단위 물종으로 기준을 설정을 하면서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는 그 기준을 쓰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이제 그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최근에는 앞서 얘기했던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틴을 모두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기준치도 많이 낮아졌죠.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 수돗물 순수해서 좋아요. 매일매일 맛있게 순수산유. 우리의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어떤 실험 결과와 기관들의 대응, 해외 전문가들의 그에 대한 또 의견까지 이제 들어봤습니다. 엘리사 방법이 더 옳으냐, 기기 분석 방법이 더 옳으냐, 환경부에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거든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기 바이러스 전체를 다 디텍션하는 엘리사법이고 그 중에서 코비드 19만 디텍션하는 게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면은 30년 전에 이제 수돗물 세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쭉 지켜보고 온 바에 따르면은 환경부는 이제 궁지에 몰리면은 방법을 문제를 삼아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30년 동안. 이제 이번에 이제 엘라이자법에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데 과거에 10년 전에 자기들 발표한 논문 보면은 엘라이자법이 참 좋다 이렇게 그런 논문도 있어요. 환경부 논문에. 유불리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그다음에 있었나 보죠. 환경부가 엘라이자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댄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 방법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네.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수돗물에서 녹조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수돗물을 샤워할 때도 쓰고 요리할 때도 쓰고 심지어 마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쓰는 그냥 물 수돗물이죠. 네, 먹는 물 그렇기 빼고는. 때문에 어느 방법이건 매일 조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금. 결국은 낙동강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수도관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가정에서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환경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있든 없든 수돗물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안전하다. 어떤 정수에 초점을 맞춘. 그렇죠. 네. 문제는 어쨌든 정수된 물에서도 수돗물에서도 독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안전하려면 결국은 낙동강 원수의 독성 물질 검출치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거죠. 원수가 안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고 방점을 그쪽에 찍어야 된다는 게 제가 좀 그 전편에서도 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시대 정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상수도 처리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고 배우러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수돗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마이크로시스테인이 나왔다라는 결과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규제가 강한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볼 때는 이번에 수돗물에서 검출한 양이 굉장히 좀 높은 양이다라는 거, 그건 틀림없는 것 같고, 네.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수돗물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검출이 되는 건지는 매일 검사를 해야 되죠. 필요하다면 인력을 보강시켜 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기준으로 이게 불검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준이 WHO 그렇습니다. 기준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거는 또 WHO 기준을 고수를 하는 것이 이제 굳건하게? WHO 기준 아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세계보건기구거든요. 세계 200개 나라를 다 아우르는 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모든 나라가 이제 같이 이 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한의 기준을 얘기하고 최소한의 있는 거예요. 기준이죠. 예. 그 WHO 기준 자체가 우리가 꼭 따라야 될 우리한테 맞는 기준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을 훨씬 더 엄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기준을 훨씬 강하게 하는 거죠. 우리 환경부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이라면은 WHO 기준을 고집할 게 아니라 더 강한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볼 때는 3개월 이상 0.03 ppb가 넘는 식수를 음용하면 인체 기준을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수돗물 전체에서 사실은 0.03이 다 넘지 않습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러면 이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심각함을 받아들여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신 1ppb마저도 그 여러 독성 물질 여러 종 중에 뭐 200 몇십 종이요? 270여 종. 예, 그 중에 한 종만을 대상으로 또 얘기한 거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딱 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270종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수질 감시 항목으로 정해놓은 거는 마이크로시스틴 중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한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 한 종만 쟀는데 그걸 1ppb로 한다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른 것까지 고려한다면은 1ppb를 고집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이제 뭐 WHO 하지만은 WHO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 LR만 측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총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지고 1ppb라는 이제는 거죠. 바뀌었죠. 이미 바뀌어 네. 있죠. 모든 마이크로시스틴을 다 측정해서 다 더한다면은 LR만 재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WHO 기준이 1ppb잖아요. 뭐 그거를 기준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지금. 예. 또 그 중에 하나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근데 아직도 하나만 왜 LR 하나만 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입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3년부터 이제 그걸 측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10년 동안 개선을 안 한 거죠. 물론 이제 아직 뭐 시범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분석한다든지 다른 남세균 독소를 더 측정한다든지 하는 시범적인 연구 과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강에서 그 모니터링 하는 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여러모로 볼 때 마이크로시스틴 이 독성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안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수돗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이지 않습니까? 눈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돈을 들여서 정수 처리를 하는 이제 물이기도 하고 돈을 들이고 있는 건데 어떤가요? 녹조가 없을 때도 물은 정수 처리를 하고 예. 또 돈은 계속 들어가죠. 근데 녹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 처리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간이죠. 네. 예, 부산시는 117억 원, 대구시는 29억 원을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받아야 될 정도로 물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은 그닥 달갑진 않은 지원일 것 같긴 하고요. 지원 같은 거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도 좀 깨끗한 물 안심하고 쓰고 싶다. 이게 바로 시민들의 마음이 아니겠나 싶은데 자, 부산시에서는 깨끗한 식수원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조류의 영향이 좀 덜한 취수구를 좀 더 깊은 곳에 이렇게 해서 마련하는 그런 방안을 또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취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입장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구와 부산 두 도시 모두 낙동강에 대한 의존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낙동강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만들까 여기
가지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도시 모두 낙동강 수질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댐과 같이 기존에 조금 더 깨끗한 취수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강의 취수구 자체를 좀 낮추어서 녹조 유입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맞겠습니다만은 녹조가 이게 한두 해 생기다가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 무담금을 지금까지 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제대로 이런데 원수를 살리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환경부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실이 TF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 좋은 식약처 관계된 부처를 모이라고 해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이대로 환경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국가물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네. 대통령 직속으로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격화가 돼가지고 총리실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위원회에서 역할들을 했었으면은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텐데 뭔가 실행이 되어져 가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이번 특집이.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난 8월 12일이었다고 합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 낙동강에서 밀려내려온 녹조 때문에 입수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는지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Obviously, there should be no recreation in those waters. Donc c'est des valeurs très très élevées. Et là, je pense qu'il y a un risque pour la santé. 이층 수용 조류 경보제가 한강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레저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